안녕하세요. 홍승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현부심, 전역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역복무부적합심의위원회 그리고 전역심사위원회 이 둘을 줄여서 현부심, 전역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경징계 2번을 받거나 또는 중징계 1번을 받는 경우 그 외에도 지휘관 평정에 의해서 현역 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문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부심과 전역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하시곤 합니다. 과거에 저와 같이 했었던 인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중징계를 받았었는데요. 이 인원도 역시 군생활 계속하고 싶다고 하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중징계에 대해서 이미 확정되어서 다툴 수는 없지만 그 부분 관련해서 최소한 내가 현역 부적합 대상자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않고 계속 복무를 희망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현부심에 들어가고 갔을 때에는 지휘관 의견서라든지 아니면 주변 동료들의 탄원서 그리고 가족의 탄원서, 당사자의 복무 다짐 그리고 교육 수료 자료가 있다면 그 교육 수료증까지 포함해서 변호인 의견서 뒤에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일날에 위원회에 출석하게 되는데 현부심도 마찬가지로 선고충 심의위원이라든지 징계위원회, 항고위원회처럼 사전에 예행 연습을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질문이 나올지 당사자로서는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행 연습을 섣불리 건너뛰고 가게 된다면 당일날 현부심에서 많은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뢰인과 저는 함께 예행 연습을 하고 당일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일날 현부심에 들어가서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가지고 저의 의견을 모두 담아서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휘관 의견서라든지 주변 인원들의 탄원서까지도 첨부를 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부심 단계에서 계속 복무가 나와서 지금까지도 잘 근무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현부심에서 잘 안 됐을 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부심에 있어서 잘 안 됐을 때라고 하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현부심에서 계속 복무받는 게 가장 당사자로서는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부심에서 부적합이 떠서 전역심사위원회로 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전역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 있는 인사사에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역시 현부심 때하고 비슷한 유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지휘관 의견서, 주변 동료들의 탄원서를 받는 것들이 여기서도 유효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할 수 있고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지휘관 의견서, 복무다짐서, 탄원서, 가족들의 탄원서까지도 준비해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사전에 제출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이걸 보고 오시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전역심에 있어서도 예행 연습은 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겠죠. 예행 연습은 당연히 필요한 절차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질문이 나올지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현부심에서 어떤 사유로 해서 안 됐을지 그걸 충분히 제가 의뢰인한테 듣습니다. 현부심에 갔더니만 위원님들이 이런 질문들이 나왔어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현부심에서 갑자기 나와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의뢰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듣고 나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 인원들의 평판이 좋지가 않았다. 주변 인원들이 우리 대상자를 굉장히 안 좋게 매도를 했다. 그렇게 본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확인서가 필요하겠죠. 실제 어떤 인원들이 이렇게 평판을 나쁘게 기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대상자와 지금 2, 3년 넘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누구에 대해서 피해를 준다거나 아니면
언성을 높인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다. 상명하복했고 지휘관의 지휘 의도에 따라서 성실하게 근무를 했다. 이런 사실 확인서가 있으면 좋겠죠. 그걸 써주는 사람이 지휘관이든 아니면 행정보고관, 주임원사든 주변 인원들이든 소대장이든 누구든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전역심사위원회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된 상태에서 예행 연습도 다 한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요즘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트여 있는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사자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변호인한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당사자한테 물어본다면 당연히 당사자가 대답해야 되겠지만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변호인으로서 부연할 기회를 얻어서 부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진술도 당연히 준비가 돼야 되겠죠. 최종 진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해서 이제까지 내가 군 복무를 어떻게 해왔는지, 내가 다시 군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군인이 되겠는지, 그리고 주변 인원들하고도 어떻게 지내겠으며 지휘관하고도 어떻게 지내겠는지, 상명하복하고 지휘 의도에 따라서 열심히 군생활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최종 진술에 녹아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최종 진술하기 전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며 핵심적인 내용이 뭐가 있다, 우리는 이런 자료가 있고 어떤 인원들이 나쁘게 평판을 훼손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측면의 인원들의 진술도, 사실 확인서도 좀 살펴봐 달라, 그리고 돌아가게 된다면 결초부원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최종 진술까지 끝마치고 사건이 종결이 되죠. 얼마 전에 있었던 제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현무심이 걱정되신다, 또는 현무심에 갔는데 부적합이 떠서 전역심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나는 꼭 군생활 계속하고 싶다, 나에겐 가족도 있고 아직 성실하게 살아갈 준비가 많이 돼 있다, 이런 분들께서는 어려워하시지 말고 저 홍승인 변호사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